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제2강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인데요. 자, 1강에서 우리 용어의 정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법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다. 이걸 줄여서 이제 우리가 법정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법정 중개대상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법에서 직접 규정을 해놓고 있나요? 이건데, 자, 이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인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들,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다른 무자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중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럼 처벌하겠다. 건들지 마라.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들만이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에 직접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이 자, 어떤 게 있나요? 자, 살펴봅니다. 자, 법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뭐가 있냐?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토지 정착물이란 말은 토지에 고정되어 뭐 했다? 자, 부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이렇게 고정되어 달라붙어 있으니까 쉽게 분리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그것도 부동산으로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축물이죠. 건축물을 토지에 짓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지만 이것을 따로 떼어내고 나머지 다른 거 이런 의미잖아요. 왜 그러냐? 건축물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또 우리 개공사들이 가장 많이 중개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커.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정착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아마 민법 제99조에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건축물을 따로 내놓고 나머지 정착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로서 이제 건물이 가장 많아요. 거의 아마 80~90%고 취급하는 게 건물이잖아요. 주택이나 상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따로 떼어놨을 뿐이지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자, 그것과 어떤다?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맨 처음 부동산이란 이렇게 개념을 배울 때 아마 광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나눌 거예요. 바로 그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순수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자, 이렇게 순수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밑에 하위 법령으로 우리가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행령을 얘기하는 건데 혹시 당신들 이 물건 말고 또 중개하고 싶은 물건 있으면 알아서 몇 개 더 규정하세요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부동산 말고 또 중개하고 싶은 물건 알아서 몇 개 더 규정할게요. 그러니까 자, 협의 부동산, 즉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이게 원래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알아서 몇 개 더 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제2조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자, 공장재단과 그리고 광업재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추가로 우리가 그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으로 규율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래는 뭐예요?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자, 이 물건은 원래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으로 또 추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자, 이렇게 법률과 시행령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바로 뭐다? 이 물건이 법정 중개 대상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알선을 해야 우리 법상의 중개가 되고요. 만일 이 법정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물건, 자, 다른 물건이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중개를 한다면 이건 우리 법상의 중개가 아니죠. 그래서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게끔 알선하는 사람, 이걸 딜러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중개한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들이 중개하는 물건이 뭐냐? 중고 자동차. 중고 자동차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중개란 말과 우리 법에서 쓰는 중개란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쓰는 중개는 바로 어떤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알선해야만, 그게 우리 법상의 중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토지입니다. 토지는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자,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하는데, 이 지목이란 말은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죠. 그 토지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총 28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부르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토지는 다 부동산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토지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토지에 사법상, 공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사법상 제한이라는 게 뭐냐?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가 사법적인 제한이란 말은 은행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그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해 놨어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토지 소유자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이런 게 설정돼 있어요. 그럼 이런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사고 팔고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상의 제한이 있더라도 사고 팔고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이때는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공법상 제한.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에게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에게 묶여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이거 팔 수 없나요? 있어요. 대신 이제 거래와 관련해서 뭐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사법상, 공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토지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거래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평소 우리는 아마 평이란 말 익숙하게 많이 써요. 또 제곱미터 이런 말만 쓰잖아요. 자, 그런데 법률적 거래 단위는 달라요. 그 법률적 거래 단위는 필지란 말을 써요. 원래 이제 필이란 말 쓰잖아요. 필. 자, 원래 필이란 말은 붓필자. 그러니까 자, 토지라고 하는 지면이 쭉 연속되어 이어져 있잖아요.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 가지고 경계를 삼아 가지고 여기까지는 네 땅, 여기서부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위로, 이 필지 단위로 이제 경계를 삼아서 소유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는 바로 이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필지 단위로만 이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한 필지 일부분도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만일 한 필지 일부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중개 대상이 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개 대상이 되지 않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막연하게 이 일부분, 자, 이 일부분만 그럼 거래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아마 민법에서도 배우고 공시법령에서도 배울 텐데 만일 한 필지 일부가 거래가 된다면, 자,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어떻게? 야, 당신 토지 내가 일정 기간 빌렸을 텐데 이 일부만 좀 빌려 쓰자. 예, 그렇게 해서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자, 이런 거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이 체결되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인정이 돼요. 자, 이것은 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중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막연하게 이 일부에 대하여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는 거래가 안 됩니다. 왜냐? 소유권 분쟁이 생겨요. 자, 매매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다툼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면 매수인이 상대방 매도인의 토지를 일부분만 사는데 그럼 그 일부분이 어디까지 경계냐 이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당신 토지 이만큼 샀다. 근데 파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 당내한테 이만큼밖에 팔지 않았어. 벌써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요, 막연한 일부분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부분만 거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토지를 분할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분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 이렇게는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일부는 거래가 안 돼요. 저당권도 마찬가지. 막연한 일부분에 대해서 자, 이걸 담보로 제공한 돈을 빌렸어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깁니다. 경매로 넘기면 누군가가 경락을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마찬가지 막연한 일부분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래 형태는 우리가 중개할 수 없고, 자, 이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이 교재에서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토지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로 삼는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중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걸 따져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건축물입니다. 그럼 이제,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그럼 어떠냐? 자, 아마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서 맨 처음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아마 거기에서는요, 건축물 하면 뭐냐? 건물도 있을 것이고, 건물에 딸린 부속물, 그 다음에 공연장, 뭐 광고탑, 이런저런 이제 조형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건축물에 포함돼요. 자, 그런데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은 뭐냐? 우리 판례가 이랬어요.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랬어요. 민법상. 그럼 민법상 부동산에 한정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게 건물만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그러니까 그럼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냐? 최소 기둥과 지붕과 그 다음에 벽, 이 세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어져 있으면 건물로 보고 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건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토지 정착물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래돼서 건물을 부순다. 셋 중에 하나가 부서지고 없다면 이제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로 해서의 건축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냥 건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공연장이랄지 광고탑 이런 게 막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은 뭐다? 순수한 건물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건물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자, 토지는 필이란 말 썼잖아요. 건물은 동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동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럼 꼭 한 동 단위만 이루어지나요? 한 동의 일부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아파트나 빌라, 연립, 뭐 다세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개 동이 전체가 거래가 되나요? 그러진 않죠. 거기에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다 독립된 구분 세대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거래 대상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 등기가 가능한, 즉 한 동의 일부, 다시 말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우리가 현관문 들어가는 문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하나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 단독주택을 놓고 봅시다. 자, 방 3개, 거실, 부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방 하나만 우리 월세 계약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면 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동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거래가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요. 자, 미등기 건물도 있고요. 또 무허가 건물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건물은 자, 눈에 보입니다.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비록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다 그러면 뭐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따지면 돼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은 나머지 이제 정착물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그럼 토지 정착물이라고 해서 다 중개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토지 정착물은요, 이게 한마디로 자, 독립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취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야에 자라고 있는 수목들, 별 볼 일 없는 잡목들 있잖아요. 또 교량, 그리고 담장 이런 것은 토지에서 분리해내는 순간 존재 가치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될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뭐예요? 없으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즉 토지와 별개로 이렇게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이게 이제 중개 대상물인데 이거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거 하나만 좀 참고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명인방법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공시제도는 등기 제도가 없을 때 옛날에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공시 방법인데 이거 내 거야 라고 외부에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이건 내 거야 라고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수목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친다든가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다 뭐예요? 전부 껍질에다 페인트로 표시한다든가 새끼줄로 묶어놓는다든가 편말 이런 것들 하나 받고 또 여기다 이제 명찰 같은 걸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무와 달리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했다면 이때는 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중개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이런 게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이지 않죠? 아마 여러분이 평생에 중개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취급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당권의 대상은 되느냐?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등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기능이 명확하지가 않아. 누군가가 울타리를 뜯어버린다든가 명찰 달라는 것을 뜯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쉽게 이 명인 방법이 훼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주변의 다른 물건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저당권 대상으로는 삼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유권 대상만 삼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우리 주변에 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 우리가 건물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에 의해서 이게 중개 대상물로 인정되냐 안 되냐.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그 판례를 보시고 자, 결론만 아시면 돼요. 이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자, 결론만. 자,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차장 구조. 자, 이게 간이 셀프 세차장인데 자, 우리 교재 판례 읽어보세요. 어떤 구조냐면 자,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다 철골을 이렇게 구조 세우고 기둥 그리고 이제 간이 칸막이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몰고 들어가서 이제 세차하는데 그럼 이것도 건물이냐? 자, 이게 이제 논쟁이 됐는데 이 구조를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로 조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트만 끌어버리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건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쉽게 분리 철거할 수 없어야 우리가 중개 대상물인 건물로 보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다음 자,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 자, 우리가 권리금 잘 아시죠? 상가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전 임차인과 새로 들어가는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주고받고 하는 계약이 있는데 기존의 임차인이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이루어놨던 어떤 상권의 이점들 있잖아요. 또는 직계 비품들 이런 것을 몽땅해가지고 권리금 얼마 이렇게 주고 거래 대상이 되는데 자, 이 권리금 말 그대로 이건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죠. 그렇죠. 금전이잖아요. 금전.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네. 자, 그 다음 분양권. 자, 이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상가, 토지 분양권 많이 있는데 자, 특히 아파트 분양권 떠올려보세요. 자, 우리나라는요 건설업계들이 선분양에 후분양에 하면 다 뭐예요? 선분양.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테니까 계약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분양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건설회사는 그 계약상 자,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이제 공사 대금으로 쓰고 다 지으면 이제 등기 이전 해주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양 계약이 체결될 때 이제 분양 계약 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분양권을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걸 갖다가
장차 건축될 건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 분양권을 갖다 뭐라고 했다? 건물. 앞으로 지어지게 될 건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권리나 증서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분양권을 전매하잖아요. 이렇게 전매할 때 그럼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느냐? 있어요. 왜?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단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은 거래를 못 해요. 이때는 중개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입주권. 자, 이거 구분하세요. 자, 분양권하고 입주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입주권은 뭐냐면, 자,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 청약 가점제 해가지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뭐, 점수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이 입주권이라는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입주권을 먼저 받고 이 사람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권이 없는 사람은 분양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이제 이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럼 중개 대상인가요?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자, 이거는 분양권처럼 장차 지어지게 될 건물이냐? 아니다. 그럼 뭐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거다. 일종의 그냥 순번 대기표 비슷한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과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구분하셔야 돼. 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아마 공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배워요. 자, 그 정비법에서 다루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라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어떤 낡은 주택이 있습니다. 보통 5층짜리 오래된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이걸 싹 허물고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랬을 때 그 주공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 지어지게 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줍니다. 자, 이들에게 부여되는 거 이걸 갖다가 조합원 입주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표현은 이렇게 입주권이라고 있지만 이거 분양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가 그것을 싹 뜯어 허물고 새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건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입주권을 해주고, 그리고 추가로 더 짓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반 분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입주권도 일종의 분양권 비슷한 겁니다. 분양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 사람들은요, 기존에, 자, 오래된 주공아파트 여기서 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새로 지어집니다. 그럼 평수도 넓어지고, 훨씬 입지 조건도 좋아집니다. 아파트도 더 시설도 쾌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그 분담금을 낼 형편이 안 돼요. 또 기존에 살 때는 그렇게 관리비도 많이 안 들어갔는데 새로 이제 쫙 고급스럽게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럼 관리비도 많이 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해서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나 이거 팔고 나갈래. 자, 이렇게 해서 입주권이 거래가 돼요.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중개할 수 있나요? 이건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분양권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하고 이 조합원 입주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 이제 또 대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택지 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구 그랬죠? 그러니까 택지 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는 얘기는 기존에 좀 낡은 시설을 허물어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러니까 대토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판례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냐? 단순히 이렇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지 이 자체가 토지나 건물처럼 부동산이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판례에서 이제 중개대상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결론만 알면 돼. 이 뭐 세부적인 내용, 판례 내용을 암기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되는 거, 안 되는 거, 결론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정리하십시오. 자, 시험 문제 이런 걸로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준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임목인데요. 자, 임목이라는 거 하니까 그냥 단순히 서 있는 나무냐, 그게 아니라,
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니다. 자, 수목의 집단인데 이거는요. 뭘 했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거. 자,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 등기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토지 부합물로 취급돼요. 토지 소유권 이전될 때 보통 같이 딸려서 이전되는데 이거는요. 독립한 부동산처럼 따로 등기를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토지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인데 이건 따로 등기를 해서 독립한 자, 부동산처럼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임목.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한 부동산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임목을 갖다가 독립한 뭘로 보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고팔고 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이렇게 임목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목 등록. 그래서 이제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이 있고 등기가 있잖아요. 또 건물도요. 건축물 대장이 있고 또 건축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대장 역할하는 게 일종의 호적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 자, 사람이 태어나면 없던 사람이 새로 태어났으니까 호적이 올린다 그러잖아요. 건물도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어. 그럼 이걸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 건지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임목도요. 먼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요. 한마디로 호적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목이 누구 거냐 해가지고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요.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한다. 방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을 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은요. 한 필지 토지 전부에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에 자라고 있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수종, 나무 종류도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토지상에 자라고 있는 이런 나무를 따로 뭘 했단 얘기예요? 우리가 등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럼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이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 자,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 표제부에다가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임목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 임목 등기기를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이게 임목입니다. 라는 걸 공시해줘. 왜냐? 그래야 이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이 토지를 누군가에 처분할 때, 자, 이 매수인은요, 이 나무가 마음에 들어. 이 토지보다. 그래서 나는 이 토지 살 거야 했는데, 이 토지 소유권이 어때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이건 임목이고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임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 공시함으로써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런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자 임목인지 아닌지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 네, 표제부에다 이렇게 등기기록을 표시해 줌으로써 공시한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토지와 별개의 뭐라는 얘기예요?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자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판다고 해서 그럼 임목 소유권까지 같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죠. 이건 별개의 물건입니다. 또 지상권 처분하더라도 임목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토지 이거 지상권 이제 사용하는 걸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권만 처분하더라도 이 임목은 항상 이런 권리요. 별개의 권리란 얘기예요. 별개니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마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자,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임목은요. 자, 소유권 대상도 되지만 저당권 대상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저당권 이걸 잘 보셔야 돼.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이제 돈을 빌릴 때 건물은 어때요? 쉽게 옮기거나 뭐 쉽게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무의 특성상
이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뭐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임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성냥개비 하나면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될 위험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소실됐을 때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그 보험금으로 저당권자 채권 변제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제 제도상 보험을 먼저 들고 저당권 설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임목에 설정된 이 저당권의 효력은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저당권자는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소멸돼요. 자,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면 저당권 소멸돼요. 그런데 건물과 달리 나무는 어때요? 누군가가 톱으로 베어서 반출할 수 있잖아요. 건물은 쉽게 파갈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반출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니까 저당권도 소멸돼야 되는데, 나무는요, 이렇게 누군가가 톱으로 베어서 반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목재의 가치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목재에 저당권이 미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출되더라도. 나무의 특성상. 자, 그래서 이렇게 미친다, 그 말이 그 얘기고요.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자, 톱으로 베어가서 반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는 변제객이 되기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경매로 넘기잖아요. 특히 저당권자. 그런데 이제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변제기 도래했는데도 못 갚으면 그때 경매하는데, 누군가 톱으로 베어갔어요. 변제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왜? 비 맞고 눈 맞고 썩어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경매한다는 얘기. 자, 이것도 이제 나무의 특성상 이런 제도가 나와요. 대신 이제 경락대금에서 바로 배당은 받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공탁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임목을 여러분한테 가지고 와서 이거 중개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 이거 전문을 하는 거는 산림조합.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산림조합에서 주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내용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 외에 더 많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것도 이제 법정지상권 얘기입니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이제 아까, 자, 토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임목이 있어요. 그럼 임목 소유자와 여기 토지 소유자가 동일 소유였다가 둘 중에 하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자, 임목 소유자에게 이거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 자, 민법에서 다룹니다. 아마 민법 시간에 이거 볼 거예요. 자, 그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초반이라 민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민법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단 보겠습니다. 재단도 그렇게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자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요, 그냥 빌려주잖아요. 그러지 않죠. 뭔가 담보 있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제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을 낱개로 하나씩 하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전체 하나로 묶어서 담보 가치를 높인 다음 그 전체를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게 이런 재단이에요. 자, 그럼 먼저 공장재단.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공장재단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광업재단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장재단이 뭐냐면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자, 1단의 기업재산. 여기서 1단이라면 단, 묶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속하는 이 기업용 재산 중에 이렇게 하나로 전부 묶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공장재단물 구성물 해가지고 아마 박스 안에 묶어져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공장 건물도 있을 것이고, 공장 부지, 토지도 있을 것이고,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차량도 있을 것이고, 자, 기타 등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하나로 전부 묻혀가지고 이것을 한 개의 부동산 물건처럼, 이걸 1단이라고. 이게 한 개의 물건처럼 만든 다음에 이걸 뭐 한다? 이걸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재단,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전체의 물건을 소유권과 저당권 객체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저당권 설정에서 돈을 빌리자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사업 자금 빌리기 위한 용도. 그게 바로 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재단은요, 보세요. 하나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 건물,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재단 안에 이렇게, 자, 아까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공장 건물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요. 공장 부지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재단 안에 속해 있으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을 빼돌려서 낱개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빈 껍데기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몰래 빼돌려서 팔아먹을까 봐 이 재단 안에 속하는 물건 중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따로 표시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거 재단 구성물, 그러니까 재단 구성물 등기부에 어디에다가 관련구 사항란,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니까 이걸 빼돌려서 팔아먹지 못하게, 공장이나 공장 부지는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어때요?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 건물이 자기 거예요. 그럼 갑구란의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이걸 빼돌려서 팔아먹을 때 등기부 떼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재단에 속해 있다고 기재가 돼 있으면 아, 이거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장 부지는 자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렸어. 지상권 설정해서 30년간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 등기부 을구란에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는 뭐다? 이건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처분을 못하게. 자, 이런 식으로 관련구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갑구란, 을구란. 자, 이거 공시법에서 다 배울 거예요. 또는 이거 다른 말로 상당구 같은 말이에요. 상당구 또는 해당구 다 같은 말입니다. 갑구, 을구란을 가리켜요. 여기에다가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써주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한마디로 빼돌려서 팔아먹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요. 자, 재단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아까도 이제 하나의 묶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장 재단 같은 경우는 자,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설정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이것을 등기를 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려고.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재단 등기를 했으면 뭘 해야 돼? 10개월 이내. 자, 저당권, 그러니까 재단 등기입니다. 재단 등기를 했으면 그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등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걸 재단 등기라고 그래. 재단 등기를 했으면 뭘 해라? 이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언제까지? 자, 10개월 이내에 해라. 그런데 만약 10개월 저당권 등기를 하지면 이 재단 등기 효력은 상실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전체 하나의 물건이 뭐예요? 이게 이제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여기처럼 이걸 빼돌려서 팔아먹지 못하게 여기에다 표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재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단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재단은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하나의 묶음, 이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돼요.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이 되고,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이 재단 구성물,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은 재단과 분리하여 따로 팔아먹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제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자, 방금 전에 이제 우리는 법에 규정된 물건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규정된 물건, 법정 중개 대상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 중개 대상물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법에 규정된 물건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규정된 물건이, 자, 이 법에 규정된 이 물건이 최종적으로 중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사적 소유로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물건을 누군가가 이렇게 사고 팔고 거래가 해야 우리가 뭐야 나서서 중개를 하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서서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를 할 수 없으면 이 물건을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만일 사적 소유가 인정된다면 공법상 제한이 있건 사법상 제한이 있건 자,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개발, 이제 공법상 제한이란 말은 개발 제한구역 또는 토지 거래 허가 이런 식으로 묶인 걸 말해요. 그리고 사법상 제한은 뭐 법정 지상권이 설정돼 있거나 뭐 등기가 또 이런 가등기 설정돼 있다. 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거든요. 자, 소유자가 처분한다는 얘기는 거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럼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건 뭐냐? 자, 포락지 같은 경우,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물에 잠겨버린 토지입니다. 물에 잠겨버린. 그런데 개인 소유가 이렇게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소멸됩니다. 그럼 물이 빠져서 이제 다시 육지처럼 드러났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회복되느냐? 안 돼요. 한번 물이 범람해서 잠긴 토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것이 돼요. 자, 국가. 바닷가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소유는 당연히 어때요? 거래 대상이 되지 않죠. 또 이렇게 공짜가 들어갑니다. 공유지 이런 거, 뭐 공짜, 공도. 자, 이런 건 다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유나 공유, 지방자치단은 당연히 개인 사적 소유가 아니죠. 당연히 중개 대상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문화재도 국가 소유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청사나 관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즉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자, 미채굴 광물. 자, 내가 옆집 사람한테 임야를 5,000평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어요. 자기 거다?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물론 이제 보상은 받아요. 또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내가 처음으로 무인도를 발견했다? 내 거 아니에요. 국가 겁니다. 자, 이런 건 다 국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할 때 그랬잖아요. 중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권리, 득실, 자, 변경. 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이걸 갖다가 권리 변동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를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고 내용이 변경되고 이런데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것 갖다가 이제 권리 변동. 그럼 이제 이러한 권리 변동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마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말 배워요. 그럼 법률 행위가 뭐냐? 우리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서서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다시 말해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 자, 우리가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수용, 국가가 수용하는 거. 또 경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제 이 권리가 그러면 어떤 권리냐?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 득실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 권리도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권리입니다. 권리. 그럼 이때 권리는 자, 어떤 권리냐 이건데, 아까 이 권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네,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우리 민법에서 다 배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동산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자, 보통 우리가 직접 재산권 또는 무채 재산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중개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것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긴 해요. 지상권 비슷한. 그런데 이것은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니까 중개할 수가 없다. 자, 나중에 또 배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 득실 변경 행위했을 때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권리냐 아니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이러면 돼요. 간단히. 자,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 파트에 이거 실려 있어요. 중개에 대한 용어 교재 앞쪽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럼 이제 방금 말했죠. 그럼 이제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득실 변경 행위 그랬잖아요. 득실 변경. 그럼 이제 이 득실 변경 행위는 자,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법률 규정에 이르느냐. 보통 법률 행위가 다 계약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다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이런 거 다 계약. 그러니까 다 이게 부동산에 대한 계약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중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자, 부가 사망하면 그 권리, 소유권이 그 자식한테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서서 알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토지나 건물은 법에 규정된 물건이고 사적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넘어가. 자, 이런 것들이 다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들. 자, 증여. 증여는 이제 계약인데 이 증여 같은 경우는요. 일방의 의사 표시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어. 자, 내가 이거 공짜로 너 줄 테니까 가질래? 좋아. 그럼 소유권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이지만 중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야. 자,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 그리고 환매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럼 이러한 권리가 성립이 될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겨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이 권리가, 자, 이렇게 유치권, 법정, 이런 환매권을 만약 다른 사람한테 양도, 그러니까 이걸 이전, 처분한다. 이때는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거나 또 그럴 때 다룰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과목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요, 민법이 여러분이 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초반에 조금 이런 어려운 내용이 우리 과목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민법에서 이런 개념들을 다 배우고 나면 이거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리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권리를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건 다 민법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민법적인 지식을 조금 갖출 때까지는 그냥 이거 놔두세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단지 이렇게만 보시면 돼.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행위, 이건 법률행위인데 이때 법률행위는 뭐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중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네, 자, 중개대상물 파트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 시험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보통 박스로 정리해서 중개대상이 되는 걸 고르세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